등비수열골의 극한. 앞에서 우리가요, 다항식 구조, 무리식 구조, 그리고 지수식이다란 이 단어가 바로요, 이러한 지수식 구조로 된, 마치 등비수열 구조로 된 것에 대한 극한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생각을 해봅시다. r의 값이요, 범위가, 실수 전체에서 어떻게 분류가 되어집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을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너스 1이라는 것과 1이라는 것이 기준이 될 수 있는데요. 이 기준 될 만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좀 빨갛게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이 기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숫자, 지금 r에 대한 값이요. 이 공비에 해당하는 값인데, 1보다 크다인 어떤 범위가 있을 것입니다. 1보다 크다인 범위가 있겠죠. 1보다 크다인 범위에서 어떤 값이 주어지면 거듭제곱 하면 할수록 숫자는 계속 커집니다. 2의 거듭제곱, 그렇죠? 계속 2의 세제곱, 2의 4제곱, 2의 100제곱 해보세요. 계속 커지죠? 그러면 발산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r의 값이 특별히 1이 되어지는 경우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네요. 그렇죠? 1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1이 되어지는 것은 당연히요, 1이 되어지겠죠. 거듭제곱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항상, 그쵸? 1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수렴하는 경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r 값이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값요.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는 값, 요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을 생각해 본다면, 그 값은요, 음수든 양수든 다요, 거듭제곱하면 할수록 0으로 다가가집니다. 그래서 수렴하는 것이지요. 가령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분의 1의 거듭제곱 n승 해보세요. 이것을 리미트로 보낸다라고 한다면 얘는 어디로 갑니까? 제곱하면 9분의 1,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27분의 1, 네제곱하면 81분의 1 이렇게 해서 얘는요 0으로 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사이 범위에 들어있는 것은 다 0으로 간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수렴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이너스보다 더 작다이면 음수는 음수인데 마이너스 3에 대해서 거듭제곱했다 해보세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진동되어서 발산되어집니다. 마이너스 3이 되었다가 9가 되었다가 그리고 마이너스 27이 되었다가 81 계속해서 숫자가 진동하면서 커져가는 어떤 구조가 되죠. 이 경우는 발산이 된다. 그러니까 영역으로 볼 때는 어느 파트입니까? 마이너스 1을 포함해서 이 왼쪽에 해당하는 거죠. 마이너스 1을 포함해서. 그리고 대조적으로 이쪽에서는 보면은 1만, 그죠? 1을 포함하지 않고서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모든 숫자에 대해서 우리는요, 이런 거듭제곱에 대한 계산을 우리가 다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분류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실제 문제를 풀 때는요, 이렇게 분류하는 것을 추천하는데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일단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등비수열 구조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수식들이 막 뭉쳐져 있는 구조로서 좀 복잡해 보입니다. 우리가 앞서 배웠던 무한분의 무한꼴에 대한 어떤 부정형 구조, 이렇게 무한 빼기 무한대 꼴에 대한 부정형 구조, 이걸 가지고서 우리는 문제를 접근해 볼 건데, 첫 번째 것은요, 지수식 중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구조입니다.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최고 미수항으로 나눈다. 다항식에서 했던 것 좀 비슷하죠. 이때는 최고차항으로 나눈다 했는데 이게는 최고 미수항으로 나눈다라는 말이 있군요. 그러면 요 말도 좀 이따 좀 설명하기로 하고 이쪽으로 와볼게요. 최고 미수항이 뭡니까? 3의 n승이 2n승보다 좀 더 크잖아요. 그쵸? 3의 n승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나눠보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3의 n승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3이 되겠죠? 여기 3의 n승을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3분의 2의 n승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1 되겠고요. 그리고 3분의 2의 n승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제 손에 넣을 수 있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구조가요. 이 경우에 해당하죠. 1보다 작다인 구조. 이것은 0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얘가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죠. 최종적으로 전체적인 극한값은 그럼 얼마입니까? 1분의 3. 3이 되어지겠죠. 이렇게 우리는 극한값을 찾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한분의 무한구조를 본 거고 이제 무한 빼기 무한대 구조. 앞에서 우리가 다항식 구조에서는 최고항 묶어내기다라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최고 미수항 묶어내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군요.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요, 이 두 가지 구조를 잘 한번 봐주길 바라네요. 그쵸? 이게 앞단원하고 대조적인 단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얘를 최고 미수항으로 그러면 묶어내어서 지금 3의 n승이 묶여져 나올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3의 n승을 묶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1 마이너스 3분의 2의 전체 n 거듭제곱 이렇게 쓸 수 있었죠. 그렇다면 얘가 무한 가면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지죠. 자, 그리고 그럼 이까지 전체는 어디로 가지는 겁니까? 요까지는요 1로 가지는 겁니다. 근데 요까지는 어디로 가지는 것이지요? 얘는 무한으로 가지죠. 최종적으로 그러면 얘는요 어디로 간다고요? 그쵸, 무한으로 간다, 이렇게 발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극한값을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수렴 조건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수렴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자, 지금 요 두 가지 경우가 지금 수렴하는 경우다라고 판단되어지는데 어떻습니까? 자, 그것을 우리가 요렇게 두 가지요. 눈에 보입니까? 전 색칠을 해보고 있는데요. 요 두 가지 경우가 지금 수렴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군요. 이 두 가지를 자세히 볼게요. 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 RN승에서 수렴하는 경우는요, 마이너스 1 포함 안 하고, 마이너스 1과 1이거나 또는 1이 되는 거, 그것을 표현하면 이렇게 뭉쳐서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쵸,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앞에 우리 등비수열 구조처럼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다면, 저 앞에 있는 개수가 0이어도 수렴하는 거죠. 자, 그것을 또 문제에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려고 내는 경우도 가끔 있으니까,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요,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n 거듭제곱이 돼 있다라 할 때의 수렴 조건을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이 전체가 지금요 어울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그 어울에 해당하는 값이 어떤 범위에, 이 범위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누구가요? 어울에 해당하는 값이요 x 마이너스 1이요. 자, 1 이하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이제 우리는 로그 기억합니까? 기억을 조금씩 해 나갑시다. 0이고요. 그리고 2가 되어서 썼네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0이다 라는 것은요, 자, 미수 2를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로그 2의 1인데요. 로그 2의 1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자, 그리고 그 값은 자, 로그 2에요 x가 되는 것이고, 로그 2에요 얼마를 해야 2가 되는 거죠? 4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x 입장에서 볼 때는 결과가 내려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x의 값의 범위는 그쵸? 4. 앞에 내가 뭘 하나 잘못 적었네요. 이퀄이 안 붙어야 된다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퀄을 붙이지 말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좀 더 복잡해져서 한번 예를 한번 볼까요? x 값에 따라서 극한값이 막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좀 까다롭습니다. 천천히 이거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더 해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한번 해보세요. 자, 보세요. r의 n 값에 따라서 분류를 해야 되는 경우인데요. 자, 그것을 이 분류보다는 이거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한 분류고요. 자, r 값이 1보다 0보다 크다라는 분류가 있으면 자, 0과 1까지와 1 그리고 1보다 크다인 이런 분류가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r 값이 1보다 작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r이 실수 전체에 대한 것이라면 이 분류가 더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류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수가 뭐냐면 x의 이 제곱이죠. 근데 x 기준으로 볼게요. x 기준으로 봐주면 x가 어떻게 먼저 보기로 했습니까?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것을 생각한다면요. 거듭제곱 하면 할수록 다 0으로 가집니다. 자, 얘를 극한값으로 보내보면은, 그렇죠. n을 무한대로 보내는데요. 1 플러스. 자, x의 2n승. 이거 굳이 안 써도 되겠죠. 자, 굳이 안 써도 학생들이 알 것 같아요. 자, 이거 0으로 가지니까 이 극한값은요. 1 플러스 0 분의 1 마이너스 0. 이런 구조가 되어져서 극한값은 1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x가 1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x가 1인 경우도, 자, 극한값을 찾기가 쉽습니다. 요것도 1, 요것도 1이죠. 분자가 0이 되어버리는군요. 구조가 1 플러스 1분의 1 빼기 1 구조가 되어서, 자, 그것은 극한값이 0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굳이 이 두 가지는 리미트를 쓰지 않아도 금세 이해해낼 수 있죠. 자, 근데 이 세 번째 구조가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 극한 기호를 써서 표현을 해볼게요. 자, 여기다 쓰지 말고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자, 이런 극한값입니다. 자, 리미트 x가요 1 x가 가는 게 아니라 n이 무한대로 가는 거죠. 이렇게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1 플러스 x의 2n 마이너스 1분의 그쵸? 1 마이너스 x의 2n승인데요. 판단하기가 조금 까다롭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얘네 값이 1보다 크다고 합니다. 자, 분모 분자를 어떻게 나누면 좋겠죠? x에 우리가 미수 큰 것으로 나누기로 했었잖아요. 자, 미수 큰 것으로 아까 이렇게 나누기로 했었죠? 그것처럼 이걸 그렇게 진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수가 x의 n승을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겠나요? 자, 그럼 좀 더 이해가 잘 되겠죠? 한번 이렇게 천천히 가봅시다.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자 분모 분자에다가 뭘로 나눈다고? x의 2n승으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할게요. 그리고 오른쪽은 1 되겠네요. 요거를 x의 2n승으로 나누니까 1이죠. 여기는 똑같이 x의 2n승분의 1 되었고요. 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x의 2n승분의 이걸 나누면요. x의 2n승분의 x의 2n승 마이너스 1 x분의 1이죠 이거요. 그쵸? 자 이것을 여기다 넣어서 여기는 x분의 1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지울게요. 자 그러면 요 x가요, 1보다 크다 했기 때문에 얘가 0으로 가는 겁니다. 다른 것은, 자, 바로 얘가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었어요. 지금 이거 헷갈려서, 요 부분을 헷갈려서 이쪽 부분에 와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네 전체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얘가 1보다 크기 때문에요. 1보다 큰 것을 무한대로 보내면요. 전체가, 얘가 굉장히 커지죠. 그럼 이 전체는 어디로 갑니까? 이게 0으로 갑니다. 이게 0. 이것도 0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남아 있는 것은 결과가 얼마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x분의 1분의 마이너스 1. 이게 된 것이지요. 그럼 이것은 마이너스 x로 가간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 결과가요. 어디로 간다고요? 마이너스 x로 간다라고 적었어야 되는 것이지요. 자, 조금 까다로웠죠? 자, 이거 반복해서 한번 봐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칸 가볼게요. 자, x가 이번에는요, 마이너스 1을 적기로 했었죠? 자, 분류 중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 마이너스 1이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자, 그럴 때는 값이, 자, 봅시다. 어디로 갔는지요? 이것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굳이 그 칸 쓰지 않아도요.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2n승이 짝수기 때문에 요것 1이 되어져요. 자, 그래서, 자, 그 값이요, 1 마이너스 1이 되어지고, 분모는요, 1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자, 그러면 n에 1을 넣든 n에 2를 넣든 간에 항상 이런 구조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고, 지금 분모가 0이고 분자 0이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계산은 우리 산술적으로 계산이 없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뭐라고 쓰면 되겠죠? 없음, 극한값이 없음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이렇게 분류를 해서 우리는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이해될까요? 자, 문제에서 한 번 더 강조하면 아울이 실수라는 범위라고 되어 있으면 이렇게 분류를 해주는 게 좋고요. 아울이 양수다라고 되어 있으면요, 이렇게 세 개로 분류해서 문제를 풀면 좀 더 효율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구조는 학생들이 좀 까다로워하는 거니까요. 힘들더라도 한번 천천히 한번 보세요.